번째는 민심 문재인의 등 돌렸다. 자, 지금 문재인은 잠도 잘 못 자고 맨날 이가 막 빠져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안영환 선수하고 저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이 왕관을 버거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거는 우리가 상속자들에서 김은숙 작가가 얘기도 했지만은 왕관의 힘을, 왕관의 무게를 버티는 사람인데 이 문재인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은 왕관을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왕관을 아주 총장이라는 자기의 자리를 정말 자기의 뜻을 끝까지 펼치면서 쫙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가 비서실장 할 때도 이를 10 개나 뽑았다는 사람이면은 대통령직이라는 거는 얼마나 거푸겠습니까? 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통령이란 자리는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대단한 권력과 그다음에 엄청난 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빛을 내릴 수 있는 서치라이트를 내가 들 수 있다. 굉장한 행운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레이건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라졌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다음 대통령은 법대로 할 수 있는, 법치를 이룰 수 있는, 저는 어 검사 출신에서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검사 출신이면은 몇 명 없죠, 여러분. 저는 뭐 홍준표 좋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슨 경제 중심이다, 경제인 출신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거는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52 시간제 소주성 이거 그냥 싹 없애 버리고 그다음에 규제 풀어 버리면은 경제 전문가 아니더라도 경제는 확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민노총, 정교조 그다음에 민변 기타 등등 불법을 저지르는, 즉 뭐 합법적으로 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는 법에 근거해서 법치에 우리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법치에 근거해서 다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민심이 문재인에 이렇게 등을 돌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조사가 나왔어요. 국민의 약 60%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통계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믿고 거르는 리얼미터긴 하지만은 어저께 우리 국민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과 추미애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가 59.9%, 그러니까 60%가 나온 거예요. 필요 없다는 30 몇 퍼센트만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국정조사가 국민이 필요하다고 한 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재인은 추미애 뒤에 숨어 있고 윤석열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6가지 혐의에 대해서 그래, 제대로 해봐. 그다음에 추미애는 과연 이런 모든 절차가 그야말로 법치에 기반을 한 합법적인 거냐? 이거 우리 국민이 조사를 명령하는 겁니다. 국민 명령이 국정조사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국정조사 같은 거 국회에 있을 때 해 봤습니다만 일단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때. 아, 국정조사를 하면서 국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나라 일이 우리가 모르는 데서 와, 황당한 사람들이 황당한 일을 저지를 건 누구 이럴 수 있구나. 이래서 국정조사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60%가 국정조사 해라.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에 대해서 불신을 나타난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니들 하는 짓. 그러니까 한번 봐야 되겠어, 이겁니다. 자, 이제 자. 그런데 어저께 이제 문재인이가 오랜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말을 보니까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뭐 검찰에 대해서 은근히 협박하면서 에둘러 말한 거죠. 뭐라고 했느냐. "오래된 관행에 말하자면은 물들지 말라. 그러면 개혁이라든가 또는 세상의 흐름하고 동떨어진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라." 뭐 이런 정말 개소리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저는 문재인한테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이
정말 진영 편가르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맨날 좌파 편만 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이 사람 못 쓸 사람이다. 대통령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지도자를 지금 이제 지지하는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미스터 트롯처럼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겠다고 우리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그 역사를 보는 개인적인 그 행동 이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 말을 에둘러 하는 사람, 말을 책임감 없이 하는 사람, 특히 아주 무슨 말인지 모르게 무지무지 어렵게 하고 꼬이게 하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소신이 있다면은 말이 쉬워집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문제라면은 진짜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어디서 외운 종이 쪼가리 갖고 얘기하니까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문재인이 어저께 얘기한 거 보십시오. 얼마나 비겁하게 말도 합니까? 취미의 치마폭에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말을 에둘러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선 후보 때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경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 내는데 황당하다 이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의 정책,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라고. 아니 그러면 경제 정책 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문재인이 어저께 수보 회의에서 한 발언은 뭡니까? 윤석열이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손을 번쩍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세균이가 그전에 동반 사태를 건의했는지 그 후에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정세균이도 참 눈치 없는 사람 됐고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우리 후보 정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설명을 쉽게 하고 얼마나 정말 자신만만하게 딱 돌직구를 하느냐 이걸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좋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글쎄요.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측면도 있고 뭐 이런 거라든가 괜히 말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윤석열 대신 추미애 손을 번쩍 들어줬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저께 제가 오마이뉴스 얘기해 드렸죠. 윤석열이 2등 했다고요. 근데 아주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이 서울에서 대권 지지는 1등을 한 거예요. 이게 1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 그러냐? 서울은 전국의 우리 팔도의 인구들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 인구들이 모자이크처럼 있는 거예요. 물론 서울에 이렇게 호남 분들 비중도 참 많고 이러긴 하지만은 정말 일종의 바로미터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TK, 뭐 부울경 이런 데서 확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이 서울에서 20.6%, 충청도에서 20.3%, 이낙연이고 말하자면은 이재명이 다 눌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 부울경, 충청, 특히 서울과 충청에서 윤석열이가 이렇게 먹어 들어간다는 거는 대권 구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흔히 중원을 잡는 자가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정말 윤석열이 최후의 주자가 되든 아니면은 우리 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바람을 퍽 일으키고 윤석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우리 쪽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는 것만으로도 손님을 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